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지난주는 기승전 HMM이죠. 네, 계속 오르고 내리고 등락폭을 했는데 아마 낮은 확률로 상승할 수 있다는 게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고 시장 계속 관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요일도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200만 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졌어요. 이건 긍정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은 올랐고 다우는 떨어졌어요. 이거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주가 월요일 날 조금 약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빅스 자체도 약 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더블 쇼크 와야 되는데 쇼크 안 오겠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정도로 떨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위기 때 탈출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향을 올려줄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쏘쏘고요. 근데 사우디도 거의 여기 아까는 많이 하락했었는데 그렇게 하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차트로 들어서 한번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졌던 게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5분분 보면은 이제 쭉 떨어졌던 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월요일날 크게 변동은 없을 것 같고요. 보합선에서 머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랑 연결되는 거는 월요일에 7시쯤에 시작되는 미국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고요. 미국 선물은 이 퓨처스라고 붙어있는 것들이 다 선물이에요. 네, 이거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금리는 인상되고 있으나 시장에서 충격적으로 하락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들이 나와야만 긍정적인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고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에는 주주총회는 1분기 실적의 성과로서 시향이 움직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를 한번 보시면 1.7%까지 상승을 한 상태고요. 이게 추가로는 더 상승이 될 수 있지만 크게 강력하게 상승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시고요. 자, 주간 시향입니다. 21일이고 이 주간 시향을 시향하고 난 다음에 대장주는 HMM이에요. HMM과 그 대한해운, 펜오션 그 세 개랑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그때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다른 거는 전 진짜 이제 시향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내용을 좀 줄이고 조금 더 그 내용에 따라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랑 똑같아요. 미국 금리, 반도체, 백신 코로나, 그 다음 포스트 코로나, SOC랑 동일하고요. FOMC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확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내일쯤에 공유해드릴 영상은 강반천 S플러스 자산운용의 그분의 글인데요. 소비, 매출, 이익, 가치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간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소비와 매출이 오를 종목이 주가가 올라요. 미래 주가가 선반영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는 지금 담고 있어야 되고 내년도쯤에 소비 매출 이익이 실현되면 그때 어느 정도는 청산하고 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OC 건설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폼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네 가지인데요. SLR이라고 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 연장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느냐가 중요했고요. 실제적으로는 답변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시장 금리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단기 채권 플러스 수익률이 감소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1.5% 정도 되는데 이게 조금 더 내려가고 일부분은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되면 이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주에 보셨을 건데요. 외국에 있는 유럽 쪽에 특히나 마이너스 금리대로 가 있죠. 전반적으로 이 SLR이 이제 완화 조치가 된다면 전반적으로 이 수익률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IOER이라고 하는데 그냥 금리라고 보세요. 다른 금리가 있는데
단기 금리 마이너스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IO를 인상할 건지라고 했는데 한도를 증대해서 시중 금리의 자금 흡수량으로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금리를 올리지는 않고 똑같은 금리를 하는 금액이 예를 들면 1억 했던 걸 1억 2천 정도 더 받아주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 장기채 사서 단기채 팔아주는 그런 행동들을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해도 기준금리 인상은 2023년까지 안 하겠다. 실업률하고는 인플레이션이 동질하게 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X로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FOMC 결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금리를 그대로 용인할 거고요. 정책적 방향성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추이예요. 아까 1.7까지 올라왔죠. 3.0쯤 되면은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 나오면서 리스크가 탕탕탕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 되면 버블이 붕괴가 될 수 있고요. WDB나 혹은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요인들이 요 금리다라는 거. 그래서 금리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2주차가 그러니까 맨 앞에 나왔던 표가 바뀌는 거는 이 금리가 이 시점에 도달했을 때 어느 정도 다른 정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정보주고요. 이건 지난번에 보셨던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 한 번 더 재짚고 이제 올라갈 거라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수요는 확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 사이트를 타이트한데 거기다가 지금 일본 쪽에서도 화재 사고 일어나고 그러고 있대요. 그러니까 더 성장할 수 있고 장기 국채 금리도 이만큼 지금 1.7까지 왔죠. 그래서 2%까지 간다는 걸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수익률이 더 높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엔비디아, AMD 이런 기업들도 매력도가 높고요. 이제 차차 제가 이제 적응이 되고 6월달쯤 이후에 어디 한 긴 기간 동안 다른 지방으로 움직였다 올 것 같은데요. 네, 그 기간 이후에 외국계 주식도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망자가 260만 명에서 270만 명대로 넘어갔고 확진자도 우리나라도 한 3,000명이 더 늘었네요. 그리고 격리 해제는 여기도 거의 3,000명 정도 격리 해제가 됐고 백신 접종자는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부터 6월 전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확진 접종을 맡아야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현황 차원에서 살펴봐 주시면 돼요. 자, 백신 때문에 확진자가 증대가 가능하냐? 네, 그런 것 같아요. 백신 있으면 해이해지니까 지금 400명대를 안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한 번 더 확진자가 더 전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 예방접종의 지연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생산 국가다 보니까 그나마 나은 면역이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그거죠. 맞아야 되는 사람 많은데 공급량이 적으니까 다 지연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국바이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든다는 것은 수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신도 마찬가지고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다 바뀌었고요.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은 나타날 수 있어요. 먼저 개발한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개발되어 있던 그런 좀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나는 불량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약을 개발한 회사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월쯤 가야 확실하게 전반적으로 백신이 접종되고 경제도 활성화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쯤에 우리나라가 추경을 해서 개인 통장에 돈을 어느 정도 꽂아줘야만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보셨던 포스트 코로나주인데요. 해운업종은 물동량이 그 다음에 운임이 상승을 하고 해운업이 호황이 올 거예요. 보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적긴 하지만 흑자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업종은 지금 엄청 타이트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해운업종이 지속적인 이익이 발생을 하면 선박 발주가 증가하기 때문에 조선업이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오일 가격 폭등이 동일하게 조선업을 호황시킬 수 있습니다. 여행업종과 관련해서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주에서 잘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한류와 그 다음에 여행으로 오는 호텔 관련주, 그 다음에 뭐죠? 여행이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그런 업종에서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 초입이라고 봐요.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은 했고 호텔 업종인데 외국에서 국내 관광이 오는 게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국내에서 외국 가는 경우는 잘 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프리패스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공업종입니다. 항공업종은 여행업종이 증대로 그러니까 여행업종이 주가가 상승되고 여행업종에 소황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항공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여객이나 물류 같은 거, 반도체 같은 거, 백신 같은 거 다 비행기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재가동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업종인데 이거는 솔직히 코로나 끝나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데가 영화관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제 CGV나 쇼박스, 덱스터 이거와 관련된 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일어날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밀려있는 SOC가 있다는 거, 그리고 해외는 뉴딜이 그린 뉴딜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실상 우리나라 미국의 전통적인 뉴딜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월봉 분석인데요. 똑같은 그림에서 그림만 이제 약간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봉 분석인데요. 지난주까지 여기 딱 가운데 선에 딱 맞았던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일봉 분석 있는 전체적으로 파란색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힘을 모아서 위로 솟구칠지 밑으로 내려올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금리도 인상을 하고 경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유럽 쪽에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마 이 박스권 안에서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새로운 혁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정적인 뉴스, 더블 딥에 가까운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은 방향성을 확실하게 만들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입니다. 개인이 사는 양이 증대됐고요. 외국인은 샀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이 이제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물은 여기서 보셨다시피 외국인의 선물이 매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샀지만 선물을 팔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전반적으로 시향이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대응돼서 기관의 이 매수와 매도도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왜 보여드리냐면 이 흐름 자체가 시장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 오른 거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채권을 매도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자본이 많거나 주식을 팔고 매도하는 자본이 많아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랐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추세가 여기 보시면 오르다가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정점으로 해서 다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예측은 시장에서 안 하는 거라고 배웠어요, 저는. 그래서 예측은 안 하지만 흐름 자체는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대비해서는 원달러는 조금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까 사우디나 이스라엘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방향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 시장은 좋을 것 같고요. 월요일 오전 중에 나스닥과 다우의 선물 지수를 확인한 후에 한 번 더 정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 한 주도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HM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물론 포스트 코로나주도 같이 갔지만 HM만큼 성장을 안 해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전반적인 포스트 코로나 주가 갈 것 같고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영상을 더 찍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